2주차 강의입니다. 호흡기계의 대표적인 질환인 천식과 COP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식은 기도 내의 알러지성 염증 상태입니다. 기관지 폐색을 일으키고 평활근의 수축, 기도의 염증 상태가 발생됩니다. 노출이 금지되어야 되고 기관지 확장제 중 베타2 아고니스트, 안티콜리너직, 페오플린 등이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부종 감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이널레이션합니다. 연령대별 유병률을 보시면 2007년에서 2008년도의 데이터입니다. 1세에서 5세, 6세에서 11세 사이의 유병률이 높고 60에서 69세, 70세 이상에서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아스마는 호흡곤란, 천명, 가슴 답답함, 기침과 같은 증상인 가역적인 호기 기류제한과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기도 상태와 천식 상태의 기도 상태의 비교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폐색되는 그림입니다. 원인 인자로서는 유전적 요인의 아토피, 기도감인성, 기도염증 관련 유전자, 성별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환경적 요인과 비만 스트레스 등의 후생적 요인들이 포함됩니다. 원인 인자로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 바퀴벌레, 음식물 등이 인자로 나타나고 악화 인자로는 기후변화, 대기오염, 화학물질, 식품, 약물, 아스피린 종류의 약물이 악화 인자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태생리에서는 아스마의 인자들이 노출이 되면 만성 기도염증 상태가 되고 기도 감인성으로 인해 기도가 폐쇄되게 됩니다. 기도 폐쇄로 인해 호흡곤란, 천명, 가슴 답답함, 기침 등의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진단에서는 6세 이상 성인의 경우는 가변적인 호흡기 증상이 있고 호흡곤란, 천명, 가슴 답답함, 기침 등의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에서 호기 기류 제한의 변동성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부모 중 최소한 1명이 천식 진단을 받은 경우 알레르겐 특이, 이뮤노글로불린 E 양상, 아토피 피부염의 과거력이나 동반력, 호흡기 감염을 동반하지 않는 천명 등의 증상에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스마 진단을 내리는 알고리즘입니다. 4대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천명, 기침, 가슴 답답함 등이 있습니다. 하루에 동안 변동이 될 수 있고 계절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상에서는 가변적 호기기류 제한 확인이 있고 기관지 염증 확인, 원인 알레르기를 확인함으로써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모든 검사가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에서는 천식을 진단하는 데 쓰는 사용되는 검사이고 검사 전 주의사항으로는 흡연 금지와 기관지 확장제를 중단시킵니다. 검사 방법은 속초선 기관지 확장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벤톨린을 흡입을 합니다.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검사도 진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적응증은 천식이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천식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천식을 배제하기 위해 하게 되는 진단검사입니다. 유독 획당 검사를 진단 방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획담을 채집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반응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반응 검사의 장점은 검사 시간이 짧고 높은 민감도를 보입니다. 알레르기 원이 이뮤노글로불린 E와 결합하면 행진 팔적 반응을 유도합니다.
위사항으로는 전신반응 처치가 즉시 가능한 곳에서 시행을 하고 현재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정상 피부 위에 시행을 합니다. 알레르기 특이 이뮤노글로불린 E 검사도 진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마의 치료는 목표가 환자가 대상의 천식 조절 상태에 도달하고 최소한의 약물로 천식 조절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원인 물질을 회피하고 환경요법 등은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하며 면역요법, 약물요법 등이 치료 방법의 중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약물요법에서는 증상 완화제, 기관지 확장제와 증상 조절제인 염증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식 치료 지침에서 아스마 약물 치료를 단계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식 치료 약제는 질병 조절제, 천식 조절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와 증상 완화제, 천식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증상 경감을 위해서 필요없이 사용하는 약제, short acting 베타 아고니스트라고 합니다. 중증 천식 조절, 질병 조절제 사용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급성 악화가 반복될 때 고려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흡입기는 저용량과 중간용량, 고용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롱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의 흡입기는 저용량, 중간용량, 고용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흡입 약물의 장점은 적은 약물 용량으로 빠른 약물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흡입기 사용 방법 중에 MDI 정량 분사 분약 흡입기는 흡입력이 약해도 사용이 가능하고 단점은 손 동작과 호흡을 동시에 일치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조분말 흡입기는 DPI라고 하는데 호흡에 의해서 약물이 방출되므로 손 동작과 호흡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고 단점은 강력한 흡입력이 필요합니다. 건조분말 흡입기 사용 방법입니다. 정량 분사 흡입기 사용 방법입니다. 또한 천식교육정보센터에서는 흡입기 사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은 동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면역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증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면역치료의 종류입니다. 표적치료도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천식 예방 및 관리는 당연히 담배, 금연이 포함이 되고 운동, 정상 체중 유지, 적절한 습도 유지, 스트레스 피하기, 관리에서는 전신 발작을 대비한 약물을 소지를 하셔야 되고 사용법을 숙지를 합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 완화 요인, 악화 요인 등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약물관리, 천식관리라는 앱이 있어 중증 지속성 알레르기 천식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식관리에서 환경적 요인을 조절하셔야 되고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 알레르기, 곰팡이 알레르기 등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천식 자가진단법도 있습니다. 아스마의 급성 악화는 증상의 급격한 악화로 치료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감기, 꽃가루 등 항원 노출, 대기오염 또는 흡입력 약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급성 악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급성 악화에서의 시치료법은 경증 혹은 중증증일 때는 환자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호흡수가 증가하고 호흡 보조근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맥박은 100회에서 110회 정도 유지가 되고 SpO2는 90에서 95%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을 전후하게 되고 속효성 베타작용제, 경구용 스테로이드 등을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앉아있기도 힘든 경우이고 불안해하고 호흡수가 분당 30회 이상 올라가며 호흡 보조군을 사용하게 됩니다. 맥박도 분당 120회 이상 SpO2는 9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필요하고 속효성 베타작용제 흡입과 전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스마와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아스마와 COPD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마는 젊은 비흡, 흡연자인 경우에 문진시 볼 수가 있고 COPD는 10년 이상 흡연한 40세 이상에 흔하다고 합니다. 증상의 패턴은 아스마는 시간, 밤, 이른 아침이 악화되고 감정 변화, 알레르겐에 의해 유발됩니다. COPD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지속되고 만성기침, 가래가 호흡곤란을 선행됩니다.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고 전식은 알레르기 질환이 같이 동반됩니다. COPD는 만성기관지염, 배기종 과거력, 흡연이나 생물연료 등의 위험 요인에 노출력이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는 아스마는 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COPD는 심한 과팽창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반응에서는 흡입 부신피질 호르몬제와 베타2 항행진제의 치료 반응에 좋고 COPD는 항콜린제 반응이 좋습니다. 아스마 COPD 오벌렛 신드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코스는 문진시 40세 이상에서 볼 수 있고 증상의 패턴은 디스프니아 오브 익설션으로 과다 호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식 과거력이 있고 흉부 엑스레이는 COPD와 유사합니다. 치료 반응으로는 ICS와 라바 제품 등의 치료 반응이 보입니다. COPD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기도와 폐 실질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인구 고령화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병태 생리는 폐로 들어오는 유해가스나 입자에 의해서 작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점차 진행되어 기도가 좁아져 폐포를 포함한 폐 실질이 파괴되어 발생합니다. 진단은 증상으로는 만성기침, 간헐적 또는 매일 때로는 하루 종일 만성기침 상태를 볼 수가 있고 만성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우는 매일 숨차고 호흡기 감염증 후 더욱 나빠지는 상태입니다.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가쁘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진단 시 의심지표로는 40세 이상, 흡연력, 분진이나 가스노출력, COPD 가족력, 소화기 호흡기 감염 등이 의심지표로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폐활량 측정법을 시행해서 기관지 확장제 반응 검사, 기관지 유발 검사, 폐 확산 능 검사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활량 측정법은 폐기능 검사 중 가장 쉽고 경제적인 기본적인 검사법입니다. 총 폐 용량까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시게 한 후 환자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내쉬어서 폐활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적응증은 천식 COPD, 간질성 폐렴 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기능 검사도 유의한 진단 방법이 됩니다.
COPD 진단 시 호흡곤란 점수를 5단계로 점수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드 3에서는 심한 호흡곤란 상태로 평지에서 약 100m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경우를 그레이드 3라고 합니다. COPD 진단 방법입니다. 즉, COPD 진단 시 증상평가와 폐활량 측정, 악화 위험 등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COPD의 약물치료입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베타2 작용제, 항콜린제, 메틸잔틴 약물을 단독이나 또는 병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속효성 베타2 작용제, 살부타놀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증상 조절 위해 살부타몰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베타2 교감신경 수용체를 자극하여 기도평활근 수축을 억제합니다. 또한 항콜린제는 기도평활근의 무주카린성 수용체의 아세틸콜린의 기관지 수축 효과를 차단합니다. 흡입속효성 제제로 흡입속효성 베타2 작용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고 흡입지속성 제제는 증상과 건강상태, 급성 악화를 감소시킵니다. 또한 메틸잔틴, 페오필린은 비선택적 인산 에스테르 분해 효소 억제제로 기관지 확장작용, 기관지 손모 운동 개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 병용요법으로는 흡입속효성 베타2 작용제, 흡입속용성 항콜린제 같이 두 가지를 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흡입지속성 베타2 작용제와 흡입지속성 항콜린제를 병합요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입니다. 흡입 스테로이드, COPD에서 ICS 단독 사용은 효과가 미비한 걸로 나타나고 천식, 동반, 중복, 증후군에서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흡입 스테로이드와 지속적 기관지 확장제의 병합요법이 치료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경구용 스테로이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것은 COPD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PDE4 인히비터라 해서 경구용 약제를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OPD 급성 악화 시 치료법으로는 급성 악화는 환자의 기본적인 호흡기 증상이 매일매일 변동 범위를 넘어서 치료 약제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치료는 속효성 기관지, 항생제 또는 경구 스테로이드 등을 병합요법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호흡보조요법으로는 산소요법, O2를 제공할 수가 있고 산소 포화도 목표는 88에서 92% 유지입니다. 고농도의 산소는 과탄산 혈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필요시 비침습적 기계 환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성 산증을 개선하고 합병증을 감소하고 사망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COPD 합병증으로는 기흉, 폐심장증, 폐기종, 폐렴 등이 포함됩니다. 동반 질환으로는 골다공증, 우울증, 불안, 위식도 역류 질환, 당뇨병 등이 동반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COPD 관리는 금연이 필요하고 직업적 노출 제한하며 대기 오염에 대처하고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과 뉴모코칼 백시네이션을 하시고 식이 제한에서 저탄수화물식, 야채 노 필요로 충분한 식사가 어려운 경우 소량씩 자주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폐 이식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COPD 관리의 중호흡제알에서 내용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하지 운동 등을 호흡제알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기능 훈련과 횡격막 호흡, 휘파람 호흡법, 흉곽 스트레칭을 또한 호흡 근력 운동도 호흡제 아래 포함이 됩니다. COPD 치료 전략에서 약물 치료, 관리, 응급시 대처, 감염 예방을 통해 COPD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 완화,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 사망률의 감소, 급성 악화되는 상황을 감소시키는 것들을 목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 장애 진단을 등급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 호흡기 장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1급 1525, 2급 3급, 5급 1525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호흡곤란 정도, 흉부 엑선 촬영,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분석 등을 통해 판정 기준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